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지난 9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한 성인 남자에게 무참히 살해된 고등학생. 19생을 마감한 고 최재성 군의 모습입니다. 밝고 활달한 재성 군의 마지막은 섬뜩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애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가면서 뭐 지혈하면서 한다 웃으면서 나갔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들은 순간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현장에 갔을 때는 바닥이 좀 출혈이 많았고 맥박은 간혹 한 번 뛰긴 하지만 무수축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비명에 간 아들. 자식 잃은 부모는 그 억울한 심정을 세상에 글로 호소했고 사람들의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왜 19살 재성이에게 이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이슈 추적에서 사건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고 최재성 군의 부모님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던 날 제작진은 서둘러 전라북도 전주시로 향했습니다. 힘들지만 부모님께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사건 당일 재성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재성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다른 때는 자기 혼자 집에를 잘 갔대요. 근데 그날따라 어떻게 통화가 됐나 봐요. 냐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 있다가 이 노래방에 재성이 혼자 택시 타고 이동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라는 그 친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네. 만나서 같이 집에 가자고 해서 그쪽 일로와 같이 가게 집에 이렇게 해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로는. 친구와 함께 자취를 했던 고 최재성 군. 재성이는 같이 사는 친구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친구가 오라고 알려준 대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 씨도 그 자리에 함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극의 시작은 상상도 못한 곳에서 벌어집니다. 다시 말해봐. 몇 번을 말해. 이제 그만 만나자고. 야, 깜짝 생겼냐? 아니라고. 그럼 뭔데? 너 지금 남의 폰을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여자친구와 노래방에 있던 B 씨의 관계를 의심하며 심하게 다투는 A 씨. 바로 이 A 씨가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가 이라는데 걔가 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둘이 이제 아중 집에서 술을 같이 먹다가 그 맞아요. 요즘에도 그 누구야 그 하고 연락하냐고 그 물어보면서 싸움이 벌어졌나 봐요. 둘이 연석이 보고 하고 그 여자친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맞아요. 열이 받아서 그랬는지 한테 바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전화 온다. 여보세요? 야, 너가 이냐? 야 끊어. 여보세요? 아 빨리 주라고 진짜. 누나! 그런 여자친구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싸움이 붙게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얘가 이제 아중에서 전주에서 끝과 끝이거든요. 이서까지 11km를 차를 끌고 거기까지 갔어요. 혈줄 알코올 농도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적시된 게 0.094라고 하더라고요. 0.094. 그러면은 뭐 거의 많이 취한 상태잖아요. 잠시 후 음주운전으로 이동해 노래방에 들이닥친 A 씨. A 씨는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머리채 잡고 칼로 총 38cm인가 그런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40mm 칼 같기도 하고 시칼이라고 영장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목에다 들이밀고 있던 상황 뭐 협박을 했겠죠 계속. 그 시각 재성이는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나 학생 친구들 난리 났어. 빨리 좀 가봐 빨리. 학생. 재성이는 흉기를 든 A와 아는 선배 B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흉기를 재성이에게 휘두른 A 씨. 자신의 분노를 엉뚱한 사람에게 쏟아낸 가해자 A는 이후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지혈하면 살 거야. 범행 직후 유유히 현장을 떠난 가해자 A. 한 번 아니고 두 번을 질렀어요. 아니 처음 본 사람을 왜? 저희가 제일 괴로운 건 뭐냐면은 뭐 신고도 하지도 않고 구호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애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가면서 뭐 지혈하면서 한다 웃으면서 나갔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들은 순간에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아무리 술을 먹고 화가 난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을 사람이 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그날 재성이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우선 현장 도착했을 때 환자 상태는 그 보호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행인지 누군지는 모르겠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고 심정지 확인돼가지고 저희 의료지도 받아서 응급처치 하라는 거 하고 전북대로 이제 사전 연락해서 이송에 가고요. 그 상처 부위에서 막 피가 엄청 막 뿜어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좀 출혈이 이미 있는 상태였고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재성이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직접 사망 원인, 외상성 복부 손상. 어떤 부모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저희가 있을까요? 접근했을 때는 벌써 저쪽 그 영안실로 옮겨졌더라고요. 옮겨졌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 따뜻했어요. 애기가 따뜻하고 그냥 편하게 그냥 집에서 그냥 자는 것 같이 있더라고요. 편하게. 여기 코 있는데도 이게 발로 차서 그랬나 어쩐다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 해당 경찰서로 찾아간 제작진. 사건 발생 후 범인 A가 어떻게 잡혔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바쁘신데. 피의자는 그 범행 장소에서 나와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관이 가서 인상착의가 보니까 그 동일해요. 예, 그래서 그 다가가서 그걸 확인하니까 내가 그랬다, 자수하겠다, 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흉기를 지니고 갔다는 거는 이건 계획 범죄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칼을 소지하고 갔고 또 가서 거기서 수혜를 찔렀기 때문에 살해할 의도가 있었지 않았느냐, 예, 그렇게 보고 살인으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거죠. 현재 검찰에서도 가해자 A에 대해 살인, 특수협박,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입니다. 취재 도중 가해자 A는 자신의 집에 들러 흉기를 챙겼다는 내용도 접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흉기 준비가 좀 중요해요. 그 흉기 준비한 게 뭐냐면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돼도 무방하고, 다만 이제 본인이 최초 목표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지금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할 수 있지만 흉기를 들고 있었던 거는 일반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좀 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흉기로 찌른 거하고 나중에 구호조치하지 않은 거하고 또 나가면서 지혈하면 살릴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고 최재성 군의 방입니다. 아들의 채취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 재성이가 쓰던 물건들은 예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 방은 불 안 꺼놔요. 왜요? 그냥 재성이가 어디까지 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불 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밤에 또 놀기 좋아하고 그래서. 아들 방에서 달라진 건 세상을 떠난 재성이뿐입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재성이를 어머니는 아직 놓아줄 수 없습니다. 재성이를 지금 수목장에 해놨는데요. 날마다 가요. 하루 종일 아파지고 가는데 대답이 없어요. 저 혼자 말해요.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못 지키셔서 미안하고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못했던 거 거기 가서는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편하게 있으라고 늘 가서 얘기해주죠. 재성이 다시 살려내라고 하고 싶어요. 그 친구한테. 다시 살려내라고.